운명의 빗더 댓 어브 데스터니. 제1부. 빛바랜 사진 한 장. 2005년 늦가을 뉴욕 맨해튼 G&K 테크놀로지 본사 72층. 맨해튼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통유리 너머로 김현수는 방금 체결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에이미가 샴페인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방금 블룸버그에서 속보로 떴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M&A라고 난리예요. CNN도 긴급 인터뷰 요청했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의 표정은 승리한 사람치고는 너무 담담했다. 나 김현수. 사람들은 나를 디지털 시대의 설계자라 부른다. 1990년 낡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2005년 세계 IT 업계의 정점에 섰다. 수많은 경쟁자를 꺾었고 수십 번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내 성공의 설계도가 이 화려한 빌딩이 아닌 30년 전 지옥 같던 철책선 안에서 그려졌다는 것을. 아, 그리고 회장님. 에이미가 오래된 봉투를 건넸다. 한국 본사에서 급히 보낸 등기 우편입니다. 등기 2005년에. 현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거친 질감이 묘하게 낯설었다. 찢어진 봉투 속에는 메모지 한 장과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의 글씨는 급하게 휘갈긴 듯했다. 김현수 이병. 당신의 병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급히 연락 바람. 현수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청년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증명사진이었다. 오른쪽 귀퉁이는 세월에 닳아 희미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정태 병장님.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다. 맨해튼의 불빛이 흐려졌다. 30년 전 그날 밤의 공포가, 절망이, 그리고 구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에이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사진을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당장 한국 본사에 연락해. 이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내야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네. 하지만 내일 도쿄 미팅이. 취소해. 모든 일정 취소.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분이 어디에 있든 찾아야 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힘으로 기필코 갚아야 할 30년 묵은 빚이. 제2부. 철책선 안의 지옥. 1977년 겨울 강원도 전방 모부대. 내무반은 지옥이었다. 쾌쾌한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폭력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1970년대 후반의 군대는 지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다 입대한 김현수에게 그곳은 그저 생존의 공간일 뿐이었다. 김현수 이병.
오 병장의 고함에 현수는 움찔했다. 이 양말 꼴 좀 봐라. 각이 이게 각이야? 내가 내무반장한테 보고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양말의 각을 잡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하려 들면 더 맞는다는 걸 배웠다. 야, 최상병. 얘 좀 정신 차리게 해. 알겠습니다. 최상병은 마지못해 현수의 뺨을 후려쳤다. 악의는 없었다. 그저 생존이었다. 현수도 알았다. 이것이 선임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신도 맞는다는 걸. 매일 밤 나는 타령을 꿈꿨다. 철책선을 넘어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상상을 했다.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나에게 이곳은 살아 숨쉬는 고문실이었다. 며칠 후 통신실. 통신병? 무전기가 왜 자꾸 잡음이 나? 당장 고쳐. 오 병장이 무전기를 발로 찼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무전기를 들여다봤다. 진공관이 노후되었고 배선이 엉망이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에게는 문제가 명확히 보였다. 이 부품이 너무 낡아서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회로를 재설계하면 찰싹? 오 병장의 손바닥이 현수의 뺨을 후려쳤다. 재설계? 이 새끼가 여기를 연구실로 하냐? 시키지도 않은 설계 타령. 닥치고 닦고 줘요. 군대에서 배울 건 딱 하나야. 복종.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에서 피가 났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내가 가진 지식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논리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나는 그저 무력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식칼을 훔쳤다.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칼을 만지작거렸다. 손목에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저녁까지 700일. 이 지옥을 700일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김현수 이병. 갑자기 들린 낮은 목소리에 현수는 화들짝 놀랐다. 박정태 병장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는 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다. 거기서 뭐해? 당장 나와. 박 병장님. 아닙니다. 그냥 나와. 박 병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바지에 숨기고 일어섰다. 박 병장은 현수의 손을 잡았다. 칼을 쥔 손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 병장은 현수의 손에서 힘을 빼게 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따라와. 박 병장은 현수를 부대 뒷산의 낡은 보일러실로 데려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김현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박 병장이 입을 열었다. 너 대학 다녔다며. 머리 좋은 놈이 왜 그렇게 어설프게 굴어? 현수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죽고 싶습니다. 박 병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현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죽고 싶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등병 나부랭이로 죽을래? 아니면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든 저 병장보다 훨씬 더 큰 놈이 돼서 죽을래?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야. 박 병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다. 여긴 용광로야. 내 정신을 벼려주는 곳.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힘을 잃으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무너진다. 오병장 같은 놈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어. 박 병장은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도망이 아니야. 설계다. 설계요? 그래. 너는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하지만 설계도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지탱할 기초공사가 엉망이면 무너지는 법이야. 박 병장은 보일러실 창문 너머 철책선을 가리켰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가 사회에서 이룰 성공을 지탱할 가장 단단한 기초다. 버텨. 그리고 관찰해. 저들이 왜 저렇게 폭력적인지, 어떻게 저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이 부대를 통째로 분석해봐. 마치 내가 회사를 분석하듯이. 현수는 말없이 박 병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후 박 병장은 은밀하게 현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통신 업무를 악착같이 훈련시켰고 심리학 서적 몇 권을 몰래 건네줬다. 현수는 무너진 정신력을 서서히 회복했다. 오 병장의 구타가 있을 때마다 박 병장의 말을 되뇌었다. 이건 기초공사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느 날 밤 현수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박 병장이 다가왔다. 나는 너처럼 머리 좋은 놈이 바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다. 박 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너는 이 썩은 고리에서 나갈 수 있는 놈이야. 나가서 나처럼 되지 마라. 병장님은 잊지 마. 내 성공은 내 마지막 희망이다. 박정태 병장의 저녁날. 현수는 부대 정문까지 따라 나섰다. 철책선 앞에서 두 사람은 멈췄다. 박 병장님. 현수는 울먹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은혜 제가 사회에 나가서 꼭 갚겠습니다. 박정태는 무심히 웃었다. 됐어, 김현수. 갚지 마. 그냥 나가서 설계 잘해. 내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 갚는 유일한 빚이야. 박 병장은 경례를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책선 밖으로 사라졌다. 현수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디찬 철책선에 기대 서 있었다. 제3부 설계자의 탄생. 1980년 초 서울 종로. 저녁 후 현수는 종로의 허름한 전자상가에 취직했다. 대학 졸업장은 쓸모없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다. 현수는 중고 부품을 만지며
박 병장이 가르쳐준 대로 이 사회를 분석했다. 어디에 틈이 있는가? 어디에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설 공간이 있는가? 1985년 현수는 빚을 얻어 작은 공장을 세웠다. G&K. 직원은 5명이었다. 공장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는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닙니다. 현수는 직원들 앞에서 외쳤다.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전부지만 곧 이 부품들이 세상을 연결할 겁니다. 1990년대 IT 혁명의 파도가 밀려왔다. 현수는 밤을 새웠다. 쓰러질 때마다 보일러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박정태 병장이 건넨 기초 공사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났다. 오 병장처럼 잔인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운 냉철한 분석력과 생존 본능으로 그들을 이겨냈다. 모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심어준 설계의 힘이었다. 2000년대 초 G&K는 아시아의 IT 거물로 성장했다. 현수는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회장이라 불렸다. 2005년 뉴욕 재방문. 박정태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에이미가 서류를 건넸다. 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국 팀에서 찾아냈습니다. 박정태님은 전역 후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 현재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로 부도가 났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계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창밖의 맨해튼 야경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공장은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의 설계도를 완성시킨 분이 정작 자신의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이건 내가 바란 성공의 끝이 아니야. 에이미,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네. 네. 하지만 준비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제사부. 운명의 빛. 2005년 늦가을 서울 외곽. 정태철공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걸린 허름한 철공소. 현수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다. 깔끔한 수트 차림이 주변의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잠깐 기다리게. 현수는 혼자 철공소 안으로 들어갔다. 둔탁한 망치 소리와 쇠를 깎는 소음이 귀를 때렸다. 기름때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시오? 낡은 용접 장비를 수리하던 남자가 돌아봤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50대 후반이지만 고된 삶의 흔적으로 더 늙어 보였다. 박정태였다. 현수는 목이 메어 한참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30년 전에 군대식 경례 자세를 취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경례였다. 필승,
박정태 병장님. 박정태는 용접 장비를 내려놓고 현수를 쳐다봤다. G&K 테크놀로지 회장 김현수, 전 이등병 김현수입니다. 박정태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현수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김이병, 이게 얼마만이야?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내가 성공해서 잘 산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이 촌 구석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근데 회장이라니 아주 거물이 됐구먼. 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병장님, 왜 이렇게 지내십니까? 제가 얼마나 병장님을 찾았는지. 남자가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지. 박정태는 손을 털었다.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거고 너한테까지 이런 꼴 보이는 건 좀 쪽팔리지만 내 덕분에 그때 군대에서 정신 바짝 차렸으니 그걸로 됐다. 아닙니다. 병장님.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저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장님께서 저에게 설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김현수는 없습니다. 제 성공은 병장님의 것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운명의 빚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박정태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병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병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도 병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박정태는 서류를 펼쳤다. 눈이 커졌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현수가 말을 이었다. 정태철공의 모든 부채는 G&K의 비영리 재단에서 이미 인수했습니다. 경매는 없을 겁니다. 뭐? 그리고 G&K 테크놀로지 그룹 내에 G&K 인더스트리얼 설계실을 신설했습니다. 현수는 박정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위원장직은 박정태 병장님의 노련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겁니다. 병장님은 그곳에서 초정밀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실 겁니다. 저희 연구원들에게 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박정태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고문이라니. 나 같은 낡은 용접공이 뭘 안다고. 병장님은 낚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병장님은 인간의 정신력과 시스템의 틈새를 읽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수백억 원짜리 컨설팅보다 귀한 지혜입니다. 현수는 철공소를 둘러봤다. 게다가 저는 병장님의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G&K는 수십억 개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지만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0.1 이하의 초정밀 시제품을 만드는 장인 정신은 부족합니다. 현수는 박정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병장님께서 평생 다루신 쇠와 용접은 그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거대한 회사의 기술적 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박정태는 현수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마침내 이슬이 맺혔다. 김이병. 그는 무뚝뚝하게 웃으며 현수의 어깨를 쳤다. 여전하군. 사업수와는 그때부터 알아봤지만 사람 다루는 솜씨도 여전해. 박정태는 서류를 덮었다. 알겠다. 내가 짜준 설계도 내가 한번 받아보지. 현수는 환하게 웃었다.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후배로서. 감사합니다, 병장님. 드디어 제 성공의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수는 철공소박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G&K 본사 지하 설계실. 박정태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정밀 부품을 다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고문님. 현수가 설계실을 찾아왔다. 요즘 설계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부품 개발도 활발하고요. 박정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짜준 판이 마음에 들어. 이곳은 내 마지막 작업장이자 학교가 됐지. 그는 작업대 위에 미세한 부품을 들어 보였다. 젊은 연구원들이 기계만 믿고 덤비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기서 기술자의 생존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네. 손으로 쇠를 읽고 눈으로 설계의 오차를 잡아내는 법을 말이야. 현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2005년의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다.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성공은 나를 살려준 이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힘이었다. 병장님. 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진짜 성공한 건 오늘입니다. 30년 전 보일러실에서 병장님이 제게 주신 설계도를 오늘 제가 병장님께 돌려드렸으니까요. 박정태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김이병. 아니, 회장. 그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이미 그때 갚았어. 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철책선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끝. 운명의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준 구원을 당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줄 때 비로소 그 빚은 완성됩니다. 김현수가 박정태에게 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김현수가 박정태에게 돌려준 것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빚쟁이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채권자입니다. 그 빚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